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별거 없는 FOMC 의사록에 오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는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고점이 나왔던 오전을 지나서 그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코스피가 261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마감을 했고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긴 했는데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87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눈앞에 있는 맛있는 젤리를 두고도 먹을까 말까 하는 이렇게 어떻게 좀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강했던 시세가 오후장 들여서 또 꺾였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계속 보면서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오늘장 이슈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힌트를 잡아 가셔야죠. 그 힌트가 될 키워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엔터주, 게임주, SK하이닉스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오늘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키워드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원자력 설비 비중을 추월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대기업 쪽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도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좀 갖고 있는 시점인데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많은 분의 마음을 쓰리게 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해드려야겠죠? 잠시 후에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움직인 종목군 중심에는 게임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게임주가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오전장에는 그렇게 강하더니 또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게임주, 정말로 기회장이 왔다고 해도 될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장 키워드로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를 함께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의 상승 재료로 담아가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드리는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트랙 종목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 공략주 히든트랙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1.57% 챙겨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50.58%입니다. OCI 37.37%, ISC 35.75%고요. 현대공업 32.83%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하나솔루션이 8% 챙겨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9%, 신성 ENG가 12% 탄력 챙겨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노란톡에서는 탄력적인 단기 공략주를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그냥 종목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도 챙겨가셔야죠. 매수 전략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요. 저희가 그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황과 이슈 잡으면서 특징주도 잡아 가실 거고 지금부터 밀착 플레이 하시면서 내일장 대응 톡톡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또 유하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도 쉽진 않았습니다. 자, 과연 오늘 장은 어떤 섹터들,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였는지 그 테마성 움직인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 보유자분들은 현재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요, 또 저희 아주 좋은 종목, 성장 모멘텀, 재무, 차트까지 아주 좋은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유하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만큼 기간 조정도 중요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조정이 길었던 만큼 지금 나와 있는 악재가 하나라도 해소된다면 그만큼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든든한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띄워져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평가를 들어봐야겠죠. 마감 시황을 한번 들어볼 텐데 유하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95%, 또 나스닥이 1.5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미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거로 보여지면서 이제 좀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예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 빅스텝이 결정됐었고 또 6, 7월에 인상 재차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네. 출발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좀 매파적인 기조, 이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미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하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 좋지만 아무래도 공포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612.45포인트로 0.18% 하락 마감을 했고요. 개인이 953억, 외국인이 378억 원 매수했지만 기관이 1,50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871.43포인트로 0.14%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했지만 외국인 650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황 정리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이 시황을 바탕으로 그럼 오늘 이슈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 전문가님, 이 친구가 굉장히 무겁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 현재 구간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한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를 뭐 추월했다, 생산용 설비 용량을 추월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전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지금 유지 정도 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설비 측면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하면서 오늘 바로 그 발표가 있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저희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원전이 더 좋니, 뭐 태양광이 좋니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둘 다 아주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기를 건설하는데 한 4조 원 정도가 듭니다.
건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4조요? 예, 그렇죠. 기간도 많이 들죠. 근데 뭐 완공이 된다면 그 용량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태양광과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둘 다 아주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은 만큼 이제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중장기 포지션으로 짚어주셨던 종목이 있죠. 1월 19일에 OCI를 짚어주셨어요. 지금 37.37% 수익 내고 있는 중인데요. OCI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지금 태양광 쪽 부품 쪽들이 지금 장비 부품 쪽들이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 쪽에서 지금 그게 화두가 되는 건데 네. 러시안 에너지를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럽 쪽에서 이번에 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자, 그럼 태양광 쪽에서 2025년도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했고 2029년도까지는 건물 내 모든 건물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오. 발표를 했습니다. 오.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그 태양광 묘들의 1위 바로 1위 기업이 또 한화? 1위만 소개를 네, 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 솔루션이요. 어. 네, 저희 추천 공략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1위 글로벌 1위가 하나 솔루션이고요. OCI 그때 많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오. 업체인데 이 폴리실리콘 자체가 이 빛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OCI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 공략적으로 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OCI가 이 폴리실리콘도 만들지만 태양광 묘들도 만들고요. 태양광 발전소까지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태양광 에너지 쪽은요. 신재생 에너지에. 다 하네요. 그리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이 나올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종목, 대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OC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저희는 OCI를 이제 1월 달부터 저희가 이런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시사하면서 공략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네. 과연 OCI 저희 한번 차트 한번 흐름을 좀 볼까요? 좋죠. 자, OCI인데요. 저희가 OCI 같은 경우 여기죠.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공략 종목을 드렸는데 네. 지금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보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엄청난 큰 거래량들이 실리지 않고 있다가 현재 W자 상승형인 W자 상승형 패턴을 잃었죠. 그다음에 네. 추세 상승을 가기 위한 이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뭐가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죠. 네. 수급이 들어왔고 저희는 이때 이 구간에서 저희가 추천드려서 현재는 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지금 뭐 현재 수익률이 37.37% 가져가고 있죠. 37%인데 지금 저희 방송과 시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우리는 추가 1월 달에 잡지 못했어 하신 분들 또 추가적으로 잡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상승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 조정 구간, 이 박스권의 조정 구간, 이 박스권까지 내려오는 조정 구간이 있을 때 분명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요. 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OCI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OCI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CI 리뷰를 해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주 이슈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분명히 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OCI 관련한 매수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하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성 ENG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오늘 공략해 주신 종목이에요. 5월 26일. 근데 12% 탄력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 ENG 리뷰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을 이제 증설했을 때 들어가는 클린룸 있죠. 네. 클린룸 뭔지 아시죠? 네, 그 바람 막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어. 그 클린룸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아.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해당 회사는 실적이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현재 12% 정도인가요? 제가 12% 정도 단기적으로 챙겨갔는데 이게 지금 차트상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 보겠습니다. 차트상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지만 이런 횡보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수렴 구간, 이런 수간 제가 그랬죠. 3개월 정도 수렴 구간에서 확산이 일어나기 좋겠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위에 보면 이 위쪽에 242평선, 위에 482평선 여기까지 수렴에 동참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여기가 동참을 안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이런 한번 상승에 빵 이렇게 터져줬죠. 오. 저희는 이 구간, 이 돌파 매매에서 이쪽 구간에서 제가 안내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분홍 색깔 요 선이 바로 242평선이에요. 그 헤딩을 딱 맞았는데 바로 위에 482평선까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이걸 넘어서려면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괜찮겠죠. 이 조정을 받고 다시 매수 의지를 올린다면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구간이고 아직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매수 타점이 현재로서 분봉상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참겨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오늘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는 왜 안 가고 이렇게 낙수 효과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만 좀 공략하는 게 좋은 장일까요? 지금은? 아니요, 대형주 역시 좋습니다. 대형주가 워낙 무겁게 움직이고 지금 어떤 호재들, 뭐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권에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거대로만 다 움직인다면 네. 어,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면 좀 누구든지 그렇죠.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떠한 매수 타점, 신뢰도는 매수 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재무 구조까지 탄탄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아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투자권이 많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다면 다 같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가장 잘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하기 힘드시니까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이슈를 타는 종목들은 워낙 또 흐름을 그만큼 더 잘 봐야 되고 또 타점까지 잘 잡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777, 7777, 74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게임주가 한 3일 전쯤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성장주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찐반등이 아니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의 흐름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주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네. 이 성장주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가치에 투자하는 주식들을 얘기하죠. 지금 이익이 나는 것보다 미래 이익이 더 많이 날 걸로 예상해서 네. 주식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성장주의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죠. 좀 그렇겠죠. 조금. 그래서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주식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밸류 자체가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높게 밸류가 회사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돼 있다가 주식 가격이 내려오니까 밸류가 이제 적정 주가 내지 저평가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만 잘 고른다면 게임주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게임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28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지금 선두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충분히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밸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 종목 하나씩 그 실적과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만 잘 선별해 주신다면 게임주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떠나서 3일 전부터 시세가 나왔으니까 네네. 단기적으로 바라보고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도 오늘 저희가 다른 트레이더들이 지금 수석 트레이더가 방송에서 종목을 드렸습니다. 롱투코리아를 오늘 드렸었는데 오늘 롱투코리아 좋았습니다. 네.
장 후반에 좀 하락이 밀리긴 그러니까요. 했죠. 탄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주의 어떤 악재가 있어 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내려왔어요. S&P 500이나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오전 10시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다 덩달아 밀린 것이지 게임주 자체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가 상승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게임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뭐 본절 라인이나 뭐 재무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본절 라인이나 약 손실 라인 혹은 약 수익 라인에서 그냥 빨리 청산하시고 재무구조 탄탄한 종목들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선별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주들도 그런 종목들 저희가 선별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시장의 흐름을 살피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종목만 잘 고른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 뭘 담으면 좋을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틀 연속이나 자동차 관련주, 뭐 반도체 네, 관련주들이 부품 관련주. 뭐 투자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아주 소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헬스케어. 예, 원격 진료, 굉장히 소외됐던 그렇죠. 종목인데요. 예,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예전 코로나 한창 그 확장기 시기 때 원격 진료가 한창 또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잠깐요, 네.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소외된 종목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중심에는 비트컴퓨터, 뭐 소프트젠, 뭐 인성정보 종목들이 현재 밸류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소외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 가격이 점점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거잖아요. 주식 가격이 내려온 만큼 밸류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된 뭐 저평가 내지 안정된 위치에 와 있으니까 내일장부터 아마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타점 같은 것도 저희 도움 받으시면서 단기적인 종목들도 좀 대응을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외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헬스케어 또 원격 진료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도 콕 짚어주셨으니까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매수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숫자 7777 입력하시면 되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계좌 수익을 탄력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면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차트상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에서 중장기적으로 든든한 힘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수익률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모두 미리 선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짚어드린 종목들이고 계속해서 아주 든든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종목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3타점 얼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설레는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니까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요. 또 이 기업은 음악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먼저 음악 영상 콘텐츠 사업하고 있고요. 또 매니저먼트 관련 사업을 통해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 또 출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글로벌 전역에서 하고 있는 오.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지난 봄부터 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에 올라갔던 것이었고 이제 아무래도 방역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여행이나 뭐 카지노주 이런 관련주 쪽으로 시선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방역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엔터주들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테마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은 기대할 만한 경쟁력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 주의 깊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반 사업이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요. 이 기업의 음반 음원 매출이 336억 원가량 됐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124% 급증한 수치입니다. 앨범 판매량도 역대 최고였어요. 240만 장이 팔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을 대표하는 걸그룹, 이 얘기하면 또 눈치채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트둥이라고 아시죠? 너 다 주시는 네. 것 같은데. 걸그룹 트둥이 또 최근에 이 기업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또 보이그룹이 네.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트둥이? 네, 모릅니다. 다행이네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네. 그 트둥이와 함께 또 보이그룹이 신보가 나왔는데요. 이게 1분기에 각각 37만 장 또 167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이끌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은 이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매니지먼트 사업 부문에서 콘서트 매출이요. 32억 8,9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때 콘서트 매출액이 3억 원이었어요. 이번에 32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21년 연간 콘서트 매출이 12억 원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크게 웃도는 그런 매출이 나왔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억눌려 있던 팬들의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한 거겠죠.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평균 콘서트 티켓 가격 인상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아이돌이요? 저는 동방신기? 동방신기요? 네. 동방신기면 한 2세대 아이돌 정도 되겠네요. 2세대인가요? 어머나. 대표님은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아이돌은 뭐 1세대 아이돌도 있으니까요. 네. H.O.T SES?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원더걸스. 오, 네. 동방신기랑 원더걸스. 같은데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원더걸스 2세대 아이돌입니다. 3세대 아이돌도 있고 지금 뭐 4세대 아이돌까지 이야기하고 4세대까지 있는데요. 나왔나요? 이 기업은 뭐 보이그룹도 있지만 사실 걸그룹 명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이 기업에 어떤 설명이 따라다녔냐면 이제 네. 국민 첫사랑 수지를 데리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또 기업이다. 엄청난 힌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핵심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인데요.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 기능 중심의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은 각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구조, 우리가 레이블 시스템 체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오. 레이블 체제를 갖게 된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5개 본부로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 본부마다 마케팅, 기획, 매니징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이 기업은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네, 기업명도 그렇고. 근데 2016년 무렵부터 이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레이블 체제를 도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하고 담당 직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빨라진 거예요. 음반을 비롯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세스가 짧아졌습니다. 이 기업이 소속 가수들의 공백기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비교했을 때 좀 짧아요. 근데 공백기가 짧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활동 기간이 길다라는 거겠죠. 그쵸? 활동 기간이 길면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오겠죠. 매출액이 그쵸?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레이블 체제가 가져온 강점이 아마 그렇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2008년부터 이제 아티스트뿐 아니라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소속된 퍼블리싱을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업이 없었어요. 어. 이 기업이 유일했는데요. 오. 30명이 넘는 뮤지션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 실력 있는 작사가 작곡가로 양성을 하는 거죠. 어. 그거 역시 대표 프로듀서뿐 아니라 어. 이제 잘 나가는 실력 있는 검증된 프로듀서들을 키워온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졌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을 넘어서요, 또 아시아까지 넘어서서 이제는 북미 시장에서도 점차 팬덤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지금은 걸그룹 중심이긴 하지만요. 또 4세대 아이돌의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는 그 보이그룹이 있어요. 어.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룹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대요. 어. 근데 이 기업 대표가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쵸. 우리 또 정관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번번이 실패를 그룹. 했지만, 그쵸. 네, 그 네. 원더걸스는 실패를 했지만 네. 이 기업이 빌보드 차트 1위 했으니까요. 뭐 어. 이제 꿈을 이뤘다라고 그렇네요. 우리가 하늘 볼 풀었네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최우수 모범생으로 꼽힌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요 30%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경쟁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경쟁사 영업이익률이 이제 세계 엔터테인먼트사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9%, 14% 정도에 그쳤거든요. 또 BTS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기업보다 높았을까요? 안 높아서 이 기업을 물어봤겠죠. 가져오시지 네, 그렇죠. 않았을까요? 높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높았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15%였어요. 근데 이 어. 기업은 30%였잖아요. 그만큼 실속 있는 경영을 잘 했다는 의미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이 기업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엔터 기업들은 이제 수요자의 취향, 변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매력 포인트들 아직 좀 더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오. 노란톡 들어오셔서 기다려 주세요.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자, 보시면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중심의 수평적 레이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소속 가수들의 공백기가 짧아졌고 그만큼 또 활동 기간이 기니까 매출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가 소속된 퍼블리싱을 무려 2008년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립을 했다. 이 점도 짚어주시면서 글로벌 보이그룹 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견주어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15%보다 더 높았다.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 또 경영을 또 아주 실속 있게 했다.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 또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기업들이 또 스쳐 지나가면서 또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매수 전략을 세워주고 매수 타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신뢰도 있는 타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소개에 불과하고 성장 모멘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성장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K-팝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확산세가 뭐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K-팝 열풍이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단할까? 국내에서보다 더 뜨겁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 특정 국가에만 조금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맞아요. 국한되어 있던 그 수요층이 점차 해외 전역으로 좀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 기업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소니 뮤직이나 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과 함께 정말 글로벌 뉴스의 음원 유통 전문 회사잖아요. 이런 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요. 글로벌 유통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이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업계 트렌드에 발맞춰서 좀 사업을 재편하게 된 건데요. 오.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MD라든지 이제 콘텐츠 유통하는 그런 사업, 플랫폼 기업을 하는 거고요. 두나무와 NFT 플랫폼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P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신사업에 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월드 투어가 재개가 되고 지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존 아티스트뿐 아니라 신인 아티스트까지 더해져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기업에서 총 4개 신인 그룹의 데뷔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반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걸그룹 명가니까요. 걸그룹 런칭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다채로워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익 레벨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좋은 전망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굿즈, 앨범 이런 거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제 자사에서 그런 걸 판매를 했는데 이 기업은 외부 채널을 활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6월에 자사몰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굿즈라든지 앨범도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MD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매출이 성장하겠죠.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명은 아셨을 거예요. 아셔도 플레이리스트에 우리가 올려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최대의 수익을 만드셔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노란톡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좋은 전략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성장 모멘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해에 또 엔터업계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식재산권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콘서트가 이어지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굿즈나 또 앨범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 부분도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자, 이렇게 누구도 짚어드리지 않은 성장성, 또 모멘텀을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은 더 꼼꼼하게 매수 전략 아주 안정적으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까요? 네. 재무제표 보기 전에 먼저 1분기 매출액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1분기 매출액이 677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109%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191억 원,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 뭐 컨센서스를 상회한 겁니다. 근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할 때요. 작년보다 64% 증가한 950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1,0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엔터 사업에서 사실 1분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재정비를 하는 비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엔터 그룹 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좋은 1분기 매출액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1분기 매출액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1분기 매출액이 320억이었고 지난해가 320억, 올해가 1분기 6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10%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도 130억에서 190억으로 39%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매출액이 1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이었어요. 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영업이익률 1,000억 원 예상한다라고 했잖아요.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볼게요. 먼저 PER은 이제 업종 PER이 98인데 이 기업 PER이 23이에요. 업종 대비 PER 저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턴어라운드 성공했고요. 지난 1분기 대비했을 때 아까 109%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39%씩 증가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재무 보면은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부채보다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역시 깔끔합니다. 유동 비율이 272예요. 아주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부채가 26인데요. 유보율 보시면 유보율이 670에서 850, 980, 134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기업 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 한번 볼까요? 17.3에서 31.4. 이거 자기자본이익률 31.3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지표 보시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 빨간불 없이 쭉 올라왔어요. 특히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BPS 한 주당 순자산 가치도 3,900에서 4,800, 5,400, 7,200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컨센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전망하고 있습니다. 2,800억.
또 3,400, 3,800원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지금 65,000원에서 77,000원, 또 84,000원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해당 회사 성장 모멘텀 실적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53,000원대 라인이니까요.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기업 실적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탄탄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기업이 이렇게 탄탄한 기업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왜냐면 이 기업 대표분이 TV 나와가지고 웨이브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잘 몰랐는데. 저는 그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존중합니다. 네, 전문가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웨이브 주시는 그분 이렇게 탄탄한 기업을 키워가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 기업이 이제 탄탄한 기업인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뭘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유아 전문가 때문에 알았고. 그렇죠. 트둥이를 모르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신인 가수, 신인 그룹들을 네 그룹이요? 네. 네 내년에요? 그룹 정도 또 4개 그룹. 네, 맞아요. 네 그룹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룹이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4개 그룹이에요. 네 그룹 개 그룹. 이름이 네, 4개가 네,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봤을 때는 나중에 뭐 북미 공연 같은 거 했을 때도 어떠한 순회 공연 했을 때 들어오는 공연 수익 그리고 아까 유튜브 쪽 말씀하셨고 뭐 어디 자사 플랫폼 쪽 솔직히 말씀 제가 이쪽 분야가 좀 약해요. 제가 반도체나 뭐 전기차, 뭐 제조업 뭐 이런 걸 잘하고 엄청나게 있는데, 아시죠? 네네. 하여튼 이 업체 저도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아주 잘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또 유아 전문가님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성장 모멘텀부터 재무제표까지도 확실하게 봐주시니까 저도 더 확신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확실한 매수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아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777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 박스권이 중요한데요. 2020년 박스권을 21년에 수급으로 돌파를 했고요. 더 이전에 19년 박스권은 20년에 수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급이 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급 들어오면서 파동 만들면서 올라갔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또 추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나와줄 거고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차트에 반영이 되겠죠.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240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요. 이 주봉상 60선도 지지하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60선 기다리고 있고요. 120, 240선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주봉상 중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릴 거예요. 여기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신고가 라인도요. 이 실적과 매출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주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 현재 위치를 한번 볼게요.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고가와 저가 그리고 중간 라인 잡아봤을 때 거기가 적정 주가거든요. 적정 주가를 잡아봤을 때 현재는 적정 주가보다 비슷하네요. 적정 주가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상 지금은 적정 주가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동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지난해 9월 말 파동이 하나 있었는데 이후 저점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죽은 파동이 됐고요. 1월 말에 파동 하나가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1파, 2파, 3파까지 나온 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동 하나만 나와 있죠. 그 말은 2파, 3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2평선을 수급으로 돌파하고요. 지난해 5월 이후에 242평선을 2번 지지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아래 또 역시나 60, 120, 242평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선 지지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할 힘이 세기가 아주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올 초부터 외국인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외국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바로 외국인 수급이었겠죠. 근데 주가가 좀 더 밀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일파동 라인까지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려온다고 해도 저점을 높여가는 우리가 쌍바닥이 연출된 후에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뭐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62,000원 신고가 라인 돌파한다라고 해도 그 윗라인에 이게 신고가니까 악성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수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걸리는 라인 없이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분명 든든한 효자 종목 될 겁니다.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차트상 위치 정말 좋고 또 실적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만 돌파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또 차트 분석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 포트에 꼭 하나 담아 가신다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건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매수 타점, 3타점으로 얼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모멘텀, 재무제표, 또 차트까지 한번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을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아까 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떠세요? 뭐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테마별 구성을 할 때 자금 분배를 할 때 네. 대부분 분들을 지금 계좌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다 반도체, 어떤 분은 전기차, 뭐 어떤 분은 어떠한 제조업 이쪽으로 다 이렇게 그 사랑을 빠지더라고요. 어떤 그 테마와 사랑을 빠지거나 종목의 사랑을 빠지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이 종목 포트를 구성할 때 이렇게 좋은 엔터 관련주 지금 오늘 갖고 온 종목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성장 모멘텀도 탄탄합니다. 저도 모르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 또한 좋고 앞으로의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포트로 하나 이렇게 꾸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값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슈를 쫓아서 뭐 종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비중 조절, 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또 기간을 나눠서 또 편식하지 않고 종목을 담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엔터주까지 담아 가시는 것도 참 좋겠죠.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는 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든든하게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북미까지 글로벌 입지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와 내년에 해외 공연 재개가 되고요. 음원 발매, 또 자사 MD몰 매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블 체제라는 타 기업과의 확실한 차별성 갖고 있고요. 분명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업은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특히 대표 프로듀서의 역량도 굉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1,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과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플레이리스트에 꼭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국내 대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요약 정리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단기 공략주를 또 탄력으로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챙겨가시면 단기, 중기, 장기 아주 골고루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또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타점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수 전략 그만큼 든든하게 세워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개인 플레이 종료 버튼 여기까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교차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